네, 시장이 모처럼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85,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는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XRP, 솔라나, 에이다 이런 대장 종목들이 짙은 녹색을 보여주면서 5%대 이상의 반등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여전히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0달러 아래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 하루빨리 좀 사라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일단 미국 증시도 상황이 좋게 한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 마감을 했고, 위험자산 시장이 함께 의미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약세 조정 국면이 이렇게 좀 예쁘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지면서 바닥 테스트 가능성이 있을지, 이걸 둘러싸고는 완전하게 지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아주 많이 까다로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9포인트 오른 46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거의 중립 단계 수준으로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면 아마 24시간 뒤에는 중립 단계로 전환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빡센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62%대 수준에 지금 언저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10,000 폭락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끔씩 이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클론 아저씨가 이런 급격한 폭락 전망을 제시하긴 하는데, 아주 오랜만에 이 $10,000 얘기가 들리는 걸로 봐서 이제 거의 바닥 언저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지나고 보면 $10,000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 바닥 언저리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직 어떻게 된다라고 방향성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근처 아닌가? 빠지더라도 좀 더 빠지고 이제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개인적으로는 $10,000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먼저 좀 들었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과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88%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트레이더들이 암호화폐보다 금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주식시장이 바닥을 친 그 시기에 탄생을 했다. 이런 점들은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데,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하락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0만 달러짜리 비트코인이 0하나를 잃고 $10,000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 맥클론 아저씨가 굉장히 분석적인 양반인데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되게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멘트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저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고점 직전에 약세 테스트할 때 이 $10,000 폭락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그렇게 $10,000 외치던 사람들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과연 이번에는 마이크 맥클론 아저씨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좀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들의 전망도 크게 엇갈리고 있고,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도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 방향성을 지금 예측하면서 뭔가 단기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는 상당히 간단치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스위스 블록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81,000달러에서 83,500달러 지지선이 뚫릴 위험도 있다. 아직 바닥은 찍지 않은 것 같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데 정반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투 더 블록. 비트코인 아직 고점 안 나왔다.
과거 패턴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고점에 도달했을 때 해당 사이클의 비트코인 최고점도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2022년 4월부터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건 시장이 아직 사이클 중간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전혀 다른 근거로 정반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CNBC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강력한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3월에 약세 흐름을 보인 뒤에 2분기에 강력 반등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25년 나쁜 출발을 했는데 이건 특히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 모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곧 완화될 수 있다라고 CNBC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빈 스벤슨, 비트코인이 2023년 초에 시작된 포물선형 추세선 바로 위에 위치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만약 이 추세선을 하방 이탈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 반면 하방 이탈이 나오면 6만 달러 후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강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면 주간 RSI가 과매수 구간에 도달할 때까지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일단 8만 달러 지지만 받으면은 새로운 올타임 하이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깨지면 6만 달러 후반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사실 적잖은 분석가들이 7만 달러 언저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5만 달러대까지도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 관세 리스크라는 게 워낙 크게 지금 거시경제적으로 덮치다 보니까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뭔가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간단치 않은 일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조만간 반전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금 ETF에 1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반면 비트코인 ETF에서는 50억 달러가 유출됐다. 이런 흐름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의 여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이트트리의 CIO 찰리 모리스는 항상 그랬듯이 이런 추세는 조만간 반전될 것이라고 멘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크립토컨트 주기영 아저씨는 최근 비트코인 수요가 둔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런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됐다라고 해서 본격적인 하락장에 진입했다라고 보는 것은 이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요 좀 빠졌다고 바로 하락장?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 너무 쫄 필요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크립토 타이탄, 이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의 역상관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3월에는 달러 인덱스가 크게 떨어졌는데 이건 어쩌면 비트코인이 날아갈 준비가 됐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다.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역상관관계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반등한다. 뭐 이런 건데 제발 좀 이제 사실 1분기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2분기로 접어드는 어느 시점부터는 의미 있는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으면 너무 많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왼쪽 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자 2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살짝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시즌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이게 항상 20 밑으로 빠지면은 조금 어리버리치다가 급반등하는 모습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아직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언저리 정도까지 느낌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알트 탑 10들의 어떤 24시간 흐름을 보면 그래도 대장들이 이더리움의 흐름은 좀 아쉽지만 대장들이 그래도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조금 흐름이 이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1900달러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네 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돼야 될 지금 2000달러가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전환되면 안 되고 일시적으로 빠져 있다라고 믿고 싶고, 머지않아서 2000달러 위로 올라서 준다라면 좀 안정적인 알트 대장의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은 1분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대부분 녹색이잖아요. 1분기 때. 그런데 지금 2018년 이후 봤을 때 최악의 지금 1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1.28% 빠졌고 2월 달에 31.95% 빠졌고 3월 들어서 17.31%가 빠졌습니다. 어지러질합니다. 어지러질한데 과연 이더리움이 알트 대장다운 모습을 언제쯤 제대로 선보이게 될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멀진, 알트 시즌에 대해서 당신은 여전히 회의적인가? 구조와 설정 명확하다. 돌파가 다가오고 있다. 항상 박스 저점 리테스트하고 심지어 깨질 때도 있었는데 곧장 올라서서 가더라. 이번에도 거의 좀 더 빠지더라도 갈 거다. 구조와 설정은 명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트 제라시 아저씨는 블랙록이 솔라나와 XRP 현물 ETF를 모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아주 듣기 좋은 그런 멘트를 던져줬습니다. 특히 솔라나 ETF 신청은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 XRP의 경우에는 리플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블랙록이 솔라나나 XRP ETF를 진짜 신청해버리면은 방향성 정해졌다라는 걸 정말 더 짙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제발 좀 빨리 좀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태프, 방금 XRP가 강세장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해버렸다. 우리는 구해졌다. 일단 $2 위에서 반등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잘 얹고 잘 좀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반등이 나올까? 진짜 약세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지금 극단적으로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 앞서 마이크 맥글론이 비트코인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면서 $10,000까지 했는데 사실 한 달 동안 벌어진 엄청난 일들을 생각하면 과연? 이라는 생각을 또 갖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행정명령 지정이 됐고 백악관에서는 심지어 크립토 서밋이 개최가 됐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기록적으로 잇따라서 알트코인 ETF들에 대한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완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의 가늠자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계란값, 에그 프라이스랑 계란값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계란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건데 지금 계란값이 급등했다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값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기대감까지 깔려 있고 물론 관세 리스크가 워낙 크게 지금 전지구적으로 강탈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리가 분명히 될 겁니다. 합의점이 나올 거예요 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그 어느 시점에 발맞춰서 이런 중장기적인 호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글로벌 M2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양적 완화 더 커질 가능성 높고 중국의 또 비트코인 관련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역시 또 시장에 큰 의미 있는 충격파를 안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쫄아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서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들이 상당히 아주 많이 지금 한 달 동안 벌어졌다더라. 이런 부분들도 참 잘 참고하시면은 시장 바라보시고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